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입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80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널 값이 적용되는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널이다라고 보면은 정해지지 않은 값, 해당 없다. 나는 거기에 해당 없어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A 남자의 경우 네, 출산했나요? 네, 출산을 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되면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출산했나요? 안 했나요? 라면 yes, no가 정확하게 나오죠. 남자분인 경우는 어때요? 출산했나요? 안 했나요? 그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입생의 경우 주소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 주소 항목은 어때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값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이 동결된 시 사오는 경우 연봉 인상률이다라는 것은 어때요? 동결했다. 그럼 정해졌죠. 몇 %예요? 네, 0%다라고 딱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3번이 되겠다라는 거고. 네, 제품 가격이 담당 부서에서 넘어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일까? 라고는 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다, 일반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 하나에다가 모든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의 단점은 뭐예요? 얘가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전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그럼 떨어져 있는 공간에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처럼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A가 고장 났어도 B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은 전혀 고장이 안 나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트랜잭션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리하는 더 작은 단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트랜잭션의 성능이 향상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지역 사이트에 있는 모든 DBMS가 동일해야 된다. DBMS다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있고 오라클이 있고 뭐 SQL이 있고 어떤 걸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줘야 되는데 이게 모두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중복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는다. 고장나지 않고 계속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게 이제 가용성이다라고 보면 되죠. 다음에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단계 완료 규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예, 완전히 실행을 하든지 아예 실행을 안 하든지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려서 실행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원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로킹 기법이다 라고 있죠. 2단계 로킹 기법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락을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락을 해제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확장 단계에서는 락을 설정을 하고, 축소 단계에서 이제 락을 해제하는 단계다. 이걸 이제 나눠서 하는 것을 2단계 로킹 기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느냐, 문제점은 교착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라는 겁니다. 락이다라는 것은 락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상태잖아요. 자, 락 상태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면은 다른 트랜잭션이 어떠세요?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교착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여튼 2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중복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일부의 데이터만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데이터의 동일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장된 데이터, 이쪽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어때요? 동일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우리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관성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A라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서 A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점수에 해당이 된다. 그럼 점수가 0점부터 100점이다. 그러면 막 쓰다가 A를 가져가서 쓰고 어쩌고 쓰고 하다가 A가 만약에 계산된 결과가 11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A가 가져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관성이가 되고 중복 저장되는 경우 A 값이 여기서는 110으로 저장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20으로 저장이 되었다. 그럼 이제 서로 값이 틀린 거죠. 이런 경우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DBMS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네, DDL이 있죠. 다음에 DML이 있죠. 다음에 DCL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DD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거, 얘는 조작에 사용된 거, 이거는 제어에 사용된 거,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맞았을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DBMS에 따라서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정의에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이제 명시를 한다. 또 두 스키마 사이의 사상을 정의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스키마에는 또 뭐가 있을까? 좀 복합적인 문제가 되죠. 스키마에는 이제 외부 스키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부 스키마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개념 스키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부 스키마는 이제 여러 개 나오죠. 각자 사용자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화면 설계를 나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름하고 구입 목록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ABCD라는 사람이 모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화면대로 여러 개 만들어주는 게 외부 스키마가 되죠. 개념 스키마는 전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1000명의 사원들이 있다. 1000명 사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내부 스키마는 이제 이름이라는 필드명은 문자 형태로 10자리로 저장을 해야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정의를 한다. 바로 이 두 부분을 건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장 구조를 정의하는 거 SDL이라고 또 있습니다. SDL은 스토리지예요. 저장한다.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내부 스키마입니다. 이름을 문자 형태로 10자리로 저장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 조작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 좀 삽입해 주세요. 이것 좀 삭제해 주세요.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 라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삭제, 갱신. 또 하나 뭐 있어요? 네. 검색해 주세요. 라는 게 있죠.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절차적이다, 절차적이다라는 건데, 이 이제 비절차적이다, 절차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차이가 되냐면, 절차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는 A 더하기 1 하고 나서 int A 정수 형태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선언을 한 다음에 정수를 쓸 수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죠.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걸 절차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절차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순서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배우기가 더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쉽고, 네, 사용하기 쉽고,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에 비해서 고수준이다, 고수준이다, 어렵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고수준은 이제 더 절차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수준이다라는 것은 이제 배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독립성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중복되면은 중복돼서 저장을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서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도 결과가 달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저장, 접근 방법,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고속이다, 네, 고용량이다, 네, 이런 메모리 또 CPU 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은행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이제 입출금 내역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자료를 이렇게 있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고속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고용량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하우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모아놓은 곳을 말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놓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런 데다 모아놓은 거죠. 왜 모아놓았을까요? 이걸 모아서 뭐 하려고요? 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는 시간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입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이제 입찰을 하자라고 결정을 10월 1일 전에 해줘야 되죠. 근데 그 결정을 10월 2일 날 결정을 했다. 그럼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무의미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추출되고 변환되고 통합되고 요약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될 대상으로서 개체 타입과 또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냐면 구조다, 연산이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조다라고 한다면 개체 타입들 간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여기 이제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할 거냐. 조작 기법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고, 제약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네, 실제 데이터의 어떤 논리적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관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군요. 자, 8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덱스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책의 목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책에 제일 먼저 목차를 뒤지죠. 저 목차에 보니까 몇 페이지 정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책에 목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색 좀 쉽게 해보자 나온 게 인덱스고요. 조심할 거는 그런 검색하는 속도는 어쩌냐, 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인덱스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한 테이블에 속한 2개 이상의 속성으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번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거기에 해당된 이제 전화번호, 전화번호와 좋아하는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안 돼요. 전화번호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는 이제 인덱스가 안 되니까 몇 개의 속성을 거쳐가지고 인덱스를 잡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덱스는 조인의 조건으로 자주 사용하는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매우 용이하다 그랬고, 인덱스를 사용하면 검색,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의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다. 자, 처리 속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9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무결성 조건에는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개체 무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 있고, 도메인 무결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개체 무결성은 이제 기본키에 관련된 거죠. 기본키 값은 널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값만 참조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죠. 반드시 있는 값만 참조를 해야 된다. 도메인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속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년, 초등학교 학년에 대한 속성인데 7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도메인 무결성에 위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난 널이다. 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 키는 이제 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대체 키는 이제 널 또는 유일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죠. 후보키가 있고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의 기본키, 딱 하나는 기본키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키도 유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키가 가질 수 있는 속성에는 유일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의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최속성을 만족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외래키는 참조되는 속성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있는데 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또 무결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체 무결성 규정은 개체 무결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 키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 키를 구성한 어떤 속성값도 널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나는 것은 무결성의 규정에는 규정에 대한 이름, 네, 규정에 대한 이름, 그다음에 이제 검사 시기, 네,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메인 무결성 규정은 주어진 투풀의 값이 그 투풀이 정의된 도메인에 반드시 속한 값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보면은 언뜻 보면 맞는 건데 도메인이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속성이 나올 수 있는 값들, 이것들을 우린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투풀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얘가 틀렸습니다. 투풀을 모두 속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트리거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트리거다라는 것은 이제 트리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취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명세하는 것을 이제 트리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조건이다라는 것은 트랜잭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 접근 유형, 또 검사할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 중 다음 설명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봐볼까요? 네, 조직에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 그 존재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데이터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없어서는 안 될 데이터. 그걸 뭐예요?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통합된 데이터다, 또 저장된 데이터다,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 그다음에 공용되고 있는 데이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통합된 데이터다. 그럼 자료의 중복을 배제를 해서 데이터가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고,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라는 매체로 접근 가능한 자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데이터,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데이터라는 거고, 공용 데이터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는 자료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네, 12번입니다.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릴레이션 조작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이상한 곤란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4번에 있는 어노멀리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상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삽입을 할 때 이상한 거, 삭제를 할 때 이상한 거, 갱신을 할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삽입 이상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특정한 데이터만 삽입할 예정이었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이제 삽입이 돼버리는 경우. 삭제는 이제 한 투플만 삭제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속적으로 그냥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갱신은 특정한 정보만 검색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수강한 학생들의 수강료를 10,000원씩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10,000원이 수강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상현상이다, 어노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3번입니다. 정규화 과정에서 라고 이런 관계를 제거하는 것은 라고 물어봤죠. 정규화 문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1정규형, 2정규형, 그 다음에 3정규형, 그 다음에 BCNF가 있고 4정규형, 5정규형이 있습니다. 1정규형은 모든 것들이 이제 원작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2정규형은 이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분 함수 종속.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 걔가 완전 함수 종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3정규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BCNF는 이제 뭐냐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된다.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이제 제거를 한다.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A가 B이고 B가 C일 때 A가 C다. 이게 바로 뭐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3정규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3정규형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죠? 모든 결정자,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관계형 DBMS에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카탈로그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는 거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한 테이블에 대한 집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고, 객체들로서는 이제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데이터 딕셔너리다, 데이터 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정보가 릴레이션, 즉 테이블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뷰에 관련된 정보, 다음에 인덱스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권한에 관련된 정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 패키지에 관련된 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의 특성 중 그랬습니다.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 연산이 끼어들 수 없어요 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트랜잭션의 특징, 그러면 여러분이 ACID다 라고 있죠. ACID. 원자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성은 뭐예요? 실행되든지 아니면 실행되지 않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관성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되면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I는 이제 독립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트랜잭션 연산이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연산이 덜 끝났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면은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A 더하기 10을 열심히 연산을 하고 있는데 B는 A 더하기
20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 있는 20을 여기 있는 A가 얘가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A를 이제 가져와 버리면 값이 이상하게 돼 버리겠죠. 이게 독립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다 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공이 완료된 트랜지션의 결과는 변화 그 다음 연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정답은 이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분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구성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이제 A, B, C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나? A가 보여주나? B가 보여주나? C가 보여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중앙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A가 고장나면 B가 주면 되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앙 집중 시스템보다 구현이 더 복잡하죠. 당연히 네트워크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처리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자, 중앙 집중 시스템보다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다. 확장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권한 부여 SQL 명령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DBA다라는 거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무슨 권한을요? 검색하는 권한. 자, 스튜던트라는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누구에게? U1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다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제 U1이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U1이 또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U2에게 스튜던트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현재 스튜던트 테이블은 U1도 검색할 수가 있고 U2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DBA가 권한을 이제 취소한 거죠. 리보크.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한 거예요. U1이고 캐시케이드예요. 자, 캐시케이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연결된 것도 다 취소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U1에 부여된 권한을 취소를 하고 U1이 또 U2한테 권한을 부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소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U1은 스튜던트에 대한 검색 권한이 없는 거고 DBA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U2는 스튜던트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그랬는데 안 되죠. 없는 거죠. U2는 스튜던트에 대한 검색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적합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스튜던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래에 SQL을 수행을 했을 때 실행 결과는 그랬어요. 자, select from이 있습니다. 개수를 보여주세요. count는 개수 좀 보여주세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서 개수를 보여주세요. 이 조건에 만족한 것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from student group by department죠. 과별로 그룹화를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과, 그다음에 여기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세어봤더니 2개, 3개 이렇게 된 거죠. 3개. 자, 그런데 이제 having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2 이상, 2 초과인 걸 골라내는 거예요. 자, 개수가 2 초과인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뭐만 표시를 해라? 개수만 표시해라. 자, 이것의 개수는 뭐예요? 바로 3이 되는 거죠. 3. 네. 그래서 정답은 3개다 그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영문학과 학생이 50명이 있어요. 법학과 학생이 이제 100명이 있어요. 수학과 학생이 50명이 있어요.
자, 이걸 수행을 했을 때 결과를 알아보자. select 하고 나서 from 했고 student 테이블에서 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고 DPT는 이제 학과명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문학과 50개잖아요. 그럼 영문학과가 50개가 출력되고 또 법학과에서 100개가 출력이 되고 수학과에서 50개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총 50개 100개, 50개 해서 총 200개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select에서 distinct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된 건 한 번만 표시해라 라는 거죠. 그럼 영문학과가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문학과 하나, 법학과가 100개가 출력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수학과가 5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럼 딱 세 줄이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select name from 그랬습니다. name, 속성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from student라는 테이블로부터 name이라는 것만 표시를 해라. name 필드만 표시를 해라. 자, 그 다음에 과가 영문학과인 것의 이름은 표시해라. 그럼 영문학과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50명이 있죠. 50명 학생들에 대한 이름이 표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03, 5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